노동운동을 우리가 막 진호연 만들고 막 할 때 6월 항쟁이 이제 이한열에서도 펑 터진 겁니다. 흔히 이제 파이트 칼라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겉으로는 파이트 칼라가 뭐 학생들이 했지만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이 대거 젊은 노동자들이 가서 화염병 던지고 엄청나게 아까 같이 전투적으로 싸워서 그 힘이 시민들한테 폭발적인 영향을 줬다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노동운동과 하면서 어떻게 6월 항쟁에 대항쟁에 결합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 소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보면 아까 했지만은 83년 말 84년 초에 유화국면에 구로 쪽에서 합법 노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협진, 윤희전 뭐 하는 이제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심상정 김 동지가 관여를 많이 했고요. 여성 사업장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힘이 그 다음에 85년에 구동파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인천에서는 또 남자들이 이제 그 위장 취업도 하고 해가지고 송경평 뭐 요새 저 더불어당 국회의원 하는 누구 있죠. 이름이 내가 가물가물하네. 하여간 그런 동지들이 구로 GM이 아니라 그때는 대우 자동차 파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인천 구로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올라왔고 그 힘을 받아서 사실은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장 투쟁위원회, 지역 투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 되었는데 86년에 넘어와서 그게 이제 그 뭡니까 호원 반대 데모인가요? 인천 5.3이 86년이 맞죠, 그죠? 86년 한판 크게 학생들도 뭐 저쪽 애학투 건국대 애학투 사이 86년에 투쟁이 상당히 이제 올라오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말쯤 후반기쯤 이제 호원이다 뭐 주장하고 내각제 개헌을 막 추진하려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상세한 거는 건너뛰더라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당시에 했던 동지하고 통화해가지고 기억을 조금 회고해 봤어요. 그리고 막 각 지역에서 이제 서클들이 막 단체들이 생기고 이름 걸고 하고 막 지역 투쟁도 벌어지고 안양에도 우리가 그 경수산업도로 가지고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이민우가 신민당인가요? 전두환하고 막 거래하려고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민우의 어떤 거래, 말하자면 전두환의 정권을 승계시켜주는 내각제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반대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인천하고 이제 경기 쪽하고 이 민민노투라는 네트워크가 생겼답니다. 민족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자민투나 민민투처럼 어떤 노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얘기가 선노련, 인민노련, 인노련이죠. 인민노련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 잘못된 거 상층에서 하고 너무 패권, 요새 말로 하면 패권적으로 하고 해서 실패한 것을 성찰하게 하면서 그 지도부를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밑으로부터 지도부가 올라왔답니다. 인천에서는 그래 올라왔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그 구로 쪽이 아니라 청피가 이제 주도해서 나오고 안양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나갔었는데 자기 얘기로는 언제부턴가 테이블에 사람이 교체돼 가지고 제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쯤 돼 가지고는 우리가 연말쯤 돼서 그 야유에 수련회도 저 수원에 어디 갔다 와서 하고 경수 산업도로 투쟁도 해서 좀 분위기가 올라와 가지고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테이블에서 나는 이제 노해투 그룹하고 그 다음에 현장 그룹, LG 전선 이 그룹 양쪽에서 자기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나보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 테이블에 나갔는데 그 테이블에 이제 여러분이 왔는데 수도권 가는데 전부 현장 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 길을 교체해서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민노투가 있었고 그 민민노투 근데 큰 활동은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를 넘겨서 막 공안 탄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래서 막 조직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 박종철 사건이 터요. 박종철 사건이 따로 혼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많은 조직 사건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중에 이제 터졌는데,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가지고 박종철 추모 집회나 2733을 학생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단위가 했습니다. 두 번 하고 하면서 신뢰 관계가 서로 생기고, 그러면서 6월 항쟁에 참여하는 문제도 거기에서 논의해서 같이 참여하자 그랬고, 내가 기억나는 거는 정확한 건 뭐 자료가 남은 게 없어요. 조자민이라고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를 노동자 일동 명의로 우리가 6월 항쟁 당시에 유인물도 내고 이렇게 했고, 큰 뭐 성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여를 했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60을 했는데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이제 각 단위별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명동에서 계속 지키면서 이제 막 커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이 6월 항쟁을 계속 키워갈 건지 뭐 이례적으로 할 건지라는 게 판단이 안 서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판단이 잘 안 서 있는 상태였는데, 조금 이제 소극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고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CA 부분은 항상 용감하니까 막 선도투쟁이니까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 다른 부분은 조금 이제 온건하자는 부분도 있었는데 반반했어요. 그래 안양에서 논의를 했어요. 돌아와서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6월 19일 날, 18일 날 제루탄 추방의 날이 전국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 그때는 이제 서울 집중이 아니고 전부 수도권에도 인천은 인천에서 하고 성남은 성남에서 하기로 서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안양도 역량이 부족하지만은 이걸 한번 하자 우리요. 근데 안양에는 교회가 있는 게 몇 개 민중교회밖에 없어요. 시민사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대학도 뭐 전문대가 있었는데 학생운동도 별로 없고, 겨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수대협이었어요. 수원 쪽에서 좀 지원 와주면 좋겠다. 수대협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역량이 적지만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안양에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쨌든 용케 그게 성사가 돼가지고 처음 이제 가투를 한번 하게 됐고, 가투하고 나서 용감한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1번가에 바리케이트 치고 완전히 타이어 해놓고 불 질러놓고 버스 못 다니게 하고, 사실은 한 해방구를 한 일주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평화대행진 날 또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주도는 그 우리 고단이,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 학출이 많았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운동마다 뭐 서클들의 그 테이블이죠. 뭐 연합체까지는 아니고 뭐 공투체 정도일 텐데 거기서 주도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몇만 명이 됐습니다. 2만 내지 3만이라고 해서 이쪽에 1번가에서부터 저 경찰서장 있는 저쪽 넘어가는데, 그쪽에 뭡니까 의왕 넘어가는 군포 넘어가는 그쪽까지 갔잖아요. 대단히 했는데, 그때는 그 평일 날이고 해서 거기 온 부분들이 일반 시민은 시민이지만 서울에서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였습니다. 안양에 원래 이쪽에 그 건설 일용 노동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연결망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남 향후일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부터는 안양은 완전히 야도가 됐습니다. 뭐 선거만 하면 국회의원이고 뭐 계속 야당이 나오는 이런 게 됐죠. 그래 놀라웠고 그 당시 말지에 87년 말인가 88년 초에 남경우 동지가 말지에서 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6월 26일 날 몇만 명이 그 시위를 한 그 경험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노동자 민중에게 이런 엄청난 어떤 저력이 있다. 안양에 뭐 운동단체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죠? 뭐 시민사회, 뭐 명망가나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서 6월 항쟁을 거의 다 그 넥타이 부대나 뭐 학생들이 한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뭐 서울은 그럴 수 있지만은 지방으로 갈수록 많은 부분들이 노동자, 민중들이 했고요. 성남만 해도 그렇고 인천에도 그렇고 안양에도 그러했고요. 그 힘들이 6.29 이후에 바로 7.89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7.89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이막극이지 이게 단절로 사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